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통합단체장 자리를 누가 거머쥘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넓어지고 유권자도 크게 느는 만큼 후보들의 정치적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진 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통합특별시의 인구는 대략 320만 명.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광역지자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정치인들은 달라진 선거 지형에 맞춰 새로운 공약을 수립하거나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초광역에 맞는 새로운 경제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다만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현안에 묻혀 후보들이 내놓을 공약이 표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반면 통합의 전면에 선 현직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인지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반영하듯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에 대한 첫 여론조사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선두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지지를 얻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략적 합종 연횡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선거구가 초광역화가 되다 보면 매우 어렵게 된다는 거죠. 부족한 인지도와 조직력과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연대 단일화, 이것은 필수이겠죠. 또 하나의 변수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후보군들은 실제 등판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면서도 광주 전남의 첫 통합시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이른바 명심을 등에 업은 제3의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에 대해 전남도 의회가 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어제 김영록 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단체장 근무지, 특별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는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전남도의회 의원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는 통합자치단체 특별법에 무슨 내용을 담을지가 주된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 광주로 해야 한다와 통합자치단체장의 근무지에 대한 질문도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통합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하자 비판이 나왔고 김영록 지사는 마지못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순환 근무를 언급했습니다. 공감대가 안전하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저는 기존 청사를 순회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의원들은 통합자치단체의 행정수를 전남에 둬야 한다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전남에서 26년 7월 1일 특별시장의 첫 업무는 반드시 무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에 농업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고 성개발 방안도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진보당 의원들과 전농, 광주, 전남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축소 위기가 특별법에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지사와 간담회 이후 전남도의회는 특별시의 명칭을 전남 광주특별시로 제안하고 행정통합 찬반 의결을 통해 최종 의견을 결정하기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상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의원 간담회에서나 장외 기자회견장에서 주민 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는 등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기정사실화돼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전남도는 의원 간담회에서 8편 23장 2절 312개 조문과 300개의 특례로 구성된 광주 전남 특별시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에 농어촌 재정과 인구 대응을 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최동익, 임형석 전남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은 통합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소멸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제도적인 대안으로 행정통합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특별회계 특례와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행정통합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권역별 균형 발전 방안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대한시민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와 전남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에 그쳐서 안 된다며 특별법에 여수 석유화학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과 권역 간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순천대가 지난주 대학 통합 찬반 학생 재투표에서 간신히 과반 찬성을 달성했습니다. 재투표 결정부터 투표 당일까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면서 대학 민주주의의 훼손 지적이 나왔는데요. 대학은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통합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21표 차로 갈린 대학 통합 찬반 재투표. 찬성 50%를 간신히 넘겼고 투표 참여율도 1차보다 낮았습니다. 또 전산 오류로 투표가 초반 중단되면서 투표 개시까지 1시간 지연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학생조차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1차 때 학생들이 반대한 이유도 확실하게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던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했을 때도 체제가 갖춰져 있다, 보완이 되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대학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재투표 중단을 촉구한 국립순천대 교수회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학은 구성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통합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병훈 국립순천대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학 통합과 관련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소중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과정은 구성원 신뢰위에 놓일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교육부 국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 심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통심위 일정에 따라서 양 대학은 계속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의대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정에 맞춰서 통합 절차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시동을 건 대학 통합. 구성원 신뢰를 회복하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 도약과 의대 신설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학교 급식 사업에 1,633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식재료 지원 품목을 학교 재량으로 확대하고 발주부터 정산까지 전산화하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도내 22개 전시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등 2,100여 개 학교 21만여 명입니다. 광양시가 도심 속 친수 공간인 해비치로 달빛 해변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광양시는 2024년 6월부터 총 사업비 76억 원을 들여 3화면 인근 공유 수면 15,000여 제곱미터 1원을 매립해 해비치로 달빛 해변을 조성을 마쳤습니다. 시는 해비치로 달빛 해변에 버스킹 공연장과 푸드트럭 존 등도 조성 운영함으로써 도심 한가운데에서 바다와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가 오는 28일 광양에서 막을 올립니다.
고교축구의 최강을 가리는 제27회 백운기 전국 고교축구대회는 오는 28일부터 15일 동안 전국 3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광양 공설운동장 등 광양 지역 일원 5개 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는 28일 광양 축구 전용 1구장에서 서울중앙고와 충남 예산 삽교FC 경기를 시작으로 예선 조별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모든 경기를 광양시청 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인 섬에서 반세기 가까이 병원급 의료를 이어온 곳이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신안 섬 주민들에게는 오랜 시간 건강의 버팀목이 되어 왔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 비금들은 목포에서 차도선 여객선으로 1시간 30분,快速선으로는 1시간 안팎 걸리는 섬입니다. 이 비금도에 자리한 신안 대우병원은 도초도와 흑산곤역까지 진료권에 두고 중추 의료기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1979년 문을 연 이후 수익성 문제로 운영 주체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50년 가까이 병원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섬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꾸준히 지켜온 겁니다. 2008년 병원을 인수한 최명석 원장은 경영난과 의료 인력 부족 속에서도 가치와 사명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인 전문 요양시설은 수익성 악화와 인력난으로 문을 닫았지만 병원만큼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현재도 이곳은 365일 24시간 의료 체계를 유지하며 섬 주민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만이 이분들한테 생명을 구하고 또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의료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런 공로로 최 원장은 최근 도소오지 의료 정신을 계승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김우중 의료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우병원은 진짜 우리 주민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병원이고 최명석 원장님도 여간 잘해서 고마운 줄을 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심해지는 섬 지역 인구 감소와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 취약자의 역할을 떠안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를 포함해서 취약지 문제는 공공의료 영역에 들어가고 이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민간 의료기관이 떠맡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가의 또 지방 정부의 책임이 또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섬 의료의 최전선. 신안 대우병원이 앞으로도 섬 주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가 섬 박람회 자원봉사자 1,200여 명을 모집합니다. 봉사자로 선발되면 관람객 안내와 셔틀버스의 도우미, 통역과 행사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며 하루 6시간 기준 25,000원의 실비를 지급받습니다. 자원봉사자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한 달 동안 섬 박람회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